뭐 트럼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사실 비트코인이잖아요. 당연코 뭐 최고치를 찍었는데 오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더라고요. 한번 저희가 다루기는 했지만 쭉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이 투자 자산이라고 표현을 해본다면 네. 이 투자 자산은 그 어떤 자산보다 아직까지도 변동성이 가장 심한 자산이라고 분류됩니다. 네, 그렇죠. 비트코인보다 더 변동성이 심한 자산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상하한선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변동성이 가장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단정짓고 얘기할 수는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트럼프가 가져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은 네. 이 비트코인이나 이 크립토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를 강한 드라이브로서 끌어가고자 하는 굉장히 강한 약속을 하고 있고요. 네. 첫 번째.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책 드라이브로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이제 외환 보유액이 있잖아요. 네. 그 외환 보유액의 구성의 일부가 달러고요. 네. 이제 미국 국채인 거죠, 쉽게 말하면. 네. 그리고 일부가 금이에요. 이게 소위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인데 미국도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일부를 뭘로 갖고 있겠다 이제 앞으로 코인으로 갖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서 꽁꽁 묶어두겠다예요. 비트코인을. 네. 그런 식으로 코인을 이 외환 보유액의 성격으로서 꽁꽁 묶어두겠다라고 그런 액션이 취해진다면 사실상 우리 반감기와 같은 효과 네.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 것들까지 실제 맞물려서 간다면 또 추가적인 ETF 승인이라든가 네. 미국 말고 그 밖에 다른 나라들의 ETF 승인 이것은 비트코인을 직접 살 수 있는 직접 투자도 있지만 ETF를 통한 간접 투자도 돈의 유입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돈의 유입이 있으니까 긍정적이라고 그림 그릴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제 25년에 트럼프 시대가 온다. 그러면 이 정도면 비트코인 가격이 충분히 치솟았네. 네. 그럼 이제부터 나는 충분히 수익을 봤으니 수익 실현해야지. 그 수익 실현의 기회다라고 적정 시점에 대거 매도가 일어날 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지점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도 여러분 감안하시면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그림을 그릴 수는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네. 그러나 그만큼 수익 실현의 움직임도 같이 찾아오니까 변동성이 심할 수 있다는 것은 같이 상정하고 의사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박사님, 우리가 트럼프 일기를 또 다 같이 경험을 했잖아요. 전반적인 산업을 보셨을 때 지금 전망은 비트코인이 내년 4분기에는 2억까지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좀 전반적인 이 산업 부분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게 사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투자 자산들이 보면 희망과 기대가 있는 시점에서는 사실은 그렇죠. 상단에 대해서 굉장히 네. 우리가 낙관노원을 펴게 되고 또 반대로 또 안 좋은 시기가 되면은 굉장히 또 하단 쪽에 리스크가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엔비디아 주가에 대해서도 참 예측치가 굉장히 많이 갈리잖아요. 그렇죠. 뭐 시가총액이 뭐 10조 달러를 달성할 것 같다라는 2년 내에라는 네. 분석이 나오기도 하고 폭락할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이제 사실은 기업의 주가 주식 시가총액이라는 건 그래도 뭔가 실물이 바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치가 너무 과대평가되거나 과소될 수는 있지만 네. 어떤 기업이 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한다면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가상자산 같은 경우도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사실은 수요 측면에서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에 거기다 특히 그것들이 일단 전략 자산으로 묶여버리면은 유동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렇게 네. 되면은 남아있는 유동적인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 있긴 한데 또 뒷부분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 방향성이 마냥 그대로 간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방향 추세가 있다라 하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그 변동성 중에서 내가 과연 한가 올라가는 쪽에 올라타 있는 사람일 거냐 내려가는 쪽에 올라탄 사람인가는 개인 투자자별로 굉장히 갈릴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뭐 2배가 될 수 있느냐 2만 달러 돌파할 네.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은 게 중간에 어떠한 또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급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이제 투자 자산이 다 그렇잖아요. 네.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금값이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이게 네. 또 언제까지 마냥된다는 보장은 또 없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굉장히 먼 훗날을 보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전에 아마 몇 번의 굴곡이 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5년, 10년 투자하는 분이 아니라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방금 박사님 금 얘기해 주셨는데 교수님 지난번에 저희 금값 한번 할 때 엄청 치솟았잖아요. 근데 네. 어제 잠깐 소폭 이제 내려갔다가 다시 상승하기는 했는데 네. 이게 지금 비트코인 주식이 치솟으면서 상대적으로 그럴 때는 안전자산이 조금 또 미미할 때도 있잖아요. 네. 이 금값은 어떻게 봐야 돼요? 자, 이거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은 트럼프라는 인물의 성격을 보면 여러분 정리를 하실 때 전쟁을 멈춰 세우는 자 이렇게 네.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간단하네요. 왜냐하면 지정학적으로 트럼프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하냐 네. 불가능하냐 그걸 우리가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정학적으로는 그걸 필요로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의견을 드려본다면 트럼프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것은 미국 내의 첨단 산업의 밸류 체인을 완성하고 싶어해요. 그러기 위해서 중국을 배제시키고 싶어해요. 그렇죠. 바이든이 못한 게 네. 뭐냐면 중국을 배제시키고 싶었는데 배제를 결국 못한 못했죠. 못한 건 중국이 그 밖에 나머지 동맹국들과 똘똘 뭉쳐서 그래요. 똘똘 못 뭉치기 위해서는 네. 똘똘 뭉쳤던 동맹국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지정학적으로 그러합니다. 네. 그럼 미국이 러시아나 중동국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와야 됩니다. 트럼프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네. 말하면. 그러면 러시아한테 자기 편으로 데려오려면 우크라이나의 일부 땅을 내어주듯이 하면서 자기 편으로 데려오고 네. 지정학적인 계산입니다. 이거는 네. 경제학적 계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동국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어느 정도의 계산과 함께 자기 편으로 끌어오는 방식. 그러면 중국을 말 그대로 고립시키는 방식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전쟁,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멈춰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든 때문에 전쟁이 계속된다라고 공격을 해왔거든요. 네. 이 대선 기간 동안에. 자, 그렇게 전쟁을 멈춰 세운다라고 하면 이 전쟁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위험을 회피하고자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고 그 투자처로서 안전자산 결국 금으로의 투자 이동, 돈의 네. 이동이 일어났었던 것인데 그래왔죠. 그러면 이제 안전자산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 투자자산으로의 이동을 가져가자 하면서 코인이나 주식시장으로의 돈의 이동이 더 강하게 전개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금리 인하의 움직임과 맞물려서 오늘 새벽에 미국 금리 인하 했지만 네. 어젯밤 한국 시간 기준으로 어젯밤 9시에 네. 영국도 금리 인하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하고 있어요. 미국이 가장 느린 편이에요. 우리나라는 좀 더 느리지만 이렇게 세계적인 금리 인하 흐름과 함께 역시 돈의 이동이 주식시장이나 공격적 투자자산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네. 큰 불확실성이 두 개거든요. 전쟁 그리고 미 대선 결과. 근데 그 두 가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예요. 네. 해소됐어요. 해소되고 금리 인하의 움직임과 함께 조금 더 공격적 투자 자산으로 움직이니까 이제는 안전 자산보다는 좀 위험 자산으로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조금